안녕하세요. 투자이민 전문기업 예스이민입니다. 최근 투자금액 인상에도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발효된 투자이민 현대화법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투자금액 인상이 분명 눈에 띄는 내용이지만 사실 투자금 인상 못지않게 고용 촉진 지역 지정기관의 변화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보다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미국 투자이민 현대화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새로운 법령은 투자금의 인상과 고용 촉진 지역 지정기관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예전보다 영주권 승인을 위한 문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이민 현대화법 발효 이전에 투자이민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들에게는 변경안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투자금의 인상입니다. 미국 투자 이민 신청을 위한 투자금은 투자 대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 지역이 고용 촉진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즉 TA일 경우 투자 금액이 기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상승을 했고, 그 외의 지역은 10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미 이민국은 투자금이 인상된 이유를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향후 매 5년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TA란 전국 평균 150% 이상의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인구 2만 명 이하의 시골 지역을 말합니다. 투자금 인상이 나의 투자이민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이민의 90% 이상은 투자자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직접 투자보다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 투자로 진행됩니다. 리저널 센터란 투자이민을 위해 미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투자 대행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리저널 센터를 통한 대부분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투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 촉진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작년 11월 20일까지 투자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은 TA 지역에 진행하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5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변경 후에는 9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변화는 TA 지역 지정기관의 변화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현대화법 발효 이전에는 주정부가 자의적으로 고용 부진 지역을 묶어 TA 지역을 지정해왔습니다. 미 이민국은 주정부가 지정한 TA에 대해 대체로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주정부가 TA를 보장하는 TA 레터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보내주면 이민 투자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투자이민 현대화법 발효 이후에는 TA 지역 선정을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에서 직접 관장하고 TA 조건 부합 여부를 투자이민 청원서 신청 시점에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TA 레터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 이민국 홈페이지에도 이제부터는 TA 지역 해당 여부를 미 이민국이 직접 판단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 이민국에서 프로젝트의 TA 지역 해당 여부를 사전 승인해주는 I-924도 예전과는 중요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현대화법 이전에는 사전 승인된 프로젝트에 한해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투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인지 자금 출처만 조사하는 시기였지만, 현재는 I-526 신청자마다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판단을 하게 된 만큼 I-924의 중요성은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투자한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 이민국이 해당 프로젝트 지역은 고용 촉진 지역, 즉 TA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영주권 획득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투자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변화된 이민법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프로그램 선정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정한 투자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획득까지 문제가 없는지, 혹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때 플랜 B를 갖고 있는 투자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에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투자이민 현대화법 발효에 이어 올해 3월 31일부터 EB-5 우선 심사안이 발효되었는데, 기존의 심사가 선착순이었던 것에 반해 변경안은 비자 쿼터가 남아있는 국가의 신청서부터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안의 혜택을 받게 될 한국인의 경우 먼저 심사를 받게 된 것이죠.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심사 속도의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우나 차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통계를 볼 때 미 이민국이 심사를 완료한 I-516과 I-829의 전체 수가 지난 2분기부터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한 것을 놓고 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억제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속한 승인 기간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종합되어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이민을 신청할 때 주 신청자 외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함께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이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 주 신청자 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지역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승인된 미국 투자이민 신청서를 소지한 투자이민 신청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때 이전에 승인된 날짜 기준의 우선일자 유지, 즉 Priority Date Retention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변경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금 인상보다 더 눈여겨볼 변화는 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된 미국 투자이민 내용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이민 전문가 그룹 투자이민 1위 기업 예스이민이었습니다.